자, 6번 볼게요. 자, 다음으로 이제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위치를 파악해봐라라는 거죠. 이런 문제 유형은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때 그 영어 시험 있죠? 영어 수능 거기서 이제 순서 배열하는 요런 문제 유형이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수능 국어에는 이런 건 나와 있지 않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자연스러운 게 뭐냐라는 건데 항상 이렇게 나오면 순서를 결정하는 거는 맨 앞에 출발이 뭔지를 봐야 돼요. 선택지를 보면서. 이건 고맙게도 모두 다 가돼요. 그렇죠? 가를 통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이 라다 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일단은 이렇게 나가 두 개가 있으니까 아마 이게 이제 가능성이 좀 높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게 되는데 예상 밖으로 안 될 때도 있어요. 그건 좀 위험한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만 좀 봅니다. 물론 얘네들도 참고하긴 해요. 마지막에 이제 답을 생각할 때 가능성이 얘네들 좀 더 높지 않을까 그런데 아닌 경우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완전 폭망이에요. 그죠? 난리가 나니까 확실한 정보만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가를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 알다시피 뭘 봐야 되냐면, 연결되는, 그죠? 말들을 봐야 합니다. 이렇게 앞에,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나와 다가 있으니, 얘는 앞에서 말했듯이, 그러면은, 이 이야기를 언급한, 그죠? 요 첫 번째 문장이겠죠. 그죠? 요 첫 문장이 언급된 내용 뒤에 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하지만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이 앞에 있는 내용과 반대가 되거나, 아니면 그 내용 조금 전환을 시키거나 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하고 좀 반대되거나 관련이 없는 것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라가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먼저 얘를 한번 볼게요. 순서대로 가야 되겠죠. 얘를 찾아야 됩니다. 앞에서 말했으니까 뭐. 자, 이제 유경험자는 어떤 종류의 것이든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이 감각보다 그렇죠? 더 지혜롭다. 기술자는 기술자는요 유경험자들보다 더 지혜롭대요. 그렇죠? 자, 이론적인 그러면은 뭐야? 지금 보면 경험 감각보단 경험보단 기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론적인 지식들은 실천적인 것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 이론적인 지식들이 있어요. 실천적인 것보다 더 지혜롭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므로 지혜는 어떤 원리들과 원인들에 대한 학문적인 인식을 부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원리들과 원인들에 대한 학문적인 인식이 돼요. 지혜라는 게. 자, 여기서 지금 관계 봤죠? 감각보다 경험, 그렇죠? 경험보다 기술, 그래서 실천적인 기술이겠죠. 기술보다 이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걸 찾아보자는 거죠. 그럼 다를 한번 봅시다. 다에서 이런 내용이 다에 언급되어 있느냐라면은 이 나가 다 뒤에 와야 되겠죠, 그렇죠? 이해되나요 지금? 자, 라디오구나, 그렇죠? 자, 한번 봅시다. 발견된 다양한 기술 가운데 어떤 것들은 필요 때문에, 어떤 것들은 여가의 삶에 있으니, 자, 기술이라는 게 이제 언급이 됐고요. 필요 때문에 또는 여가의 삶을 위해 있으니 우리는 언제나 후자의 기술들을 발견한 사람들이 전자의 기술들을 발견한 사람보다 지혜롭다 생각한다. 자, 지금 보면 이제 후자의 기술들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어요. 좀 더 발전된 게죠. 전자의 기술을 발견한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이유는 그들이 가진 여러 가지 인식은 유용한 쓰임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 지금 보면 이제 그들이 가진 여러 가지 인식이 있겠죠. 자, 유용한 쓰임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므로 그런 종류의 모든 발견이 이미 이루어지고 난 뒤, 그러니까 모든 발견. 이 이미 이루어지고 난 뒤 여가의 즐거움이나 필요 그 어느 곳에도 매이지 않는 학문들이 발견되었으니 자 지금 보세요. 여가의 즐거움 필요 이런 것도 매이지 않는 학문들이 발견됩니다. 이게 후자죠.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는 게네. 그 이런 사람들이 여가를 누렸던 여러 곳에서 가장 먼저 일어났다. 자 지금 보면 이제 여가를 누렸던 여러 곳에서 가장 먼저 일어났대요. 그러므로 이집트 지역에서 수학적인 기술들이 맨 처음 자리 잡았으니 자 이제 이집트에서요 갑자기 벨이 울렸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네. 이 상황이, 네, 세상이 마음대로 되지 않네요. 네. 그래서 진동으로 바꿨습니다. 자꾸 누가 전화를 해요. 네. 딸내미 전화라서, 네, 받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다시 가서요. 이제 이집트 지역에서 이제 수학적인 기술들이 맨 처음 자리 잡았으니 이제 수학적인 이제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기술을 이야기한 거죠. 자리를 잡았답니다. 그것은 제사장 가문이 여가의 삶을 허락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이 여가의 삶을 허락받았다. 즉 여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제사장 가문에서 수학적 기술들이 자리를 잡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이 부분을 이제 읽고 정리를 한번 해보면, 머릿속 정리해보면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후자의 기술을 발견한 사람들이 전자의 기술을 발견한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얘하고 지금 형태가 조금, 그죠? 뭐뭐보다 뭐뭐가 더 지혜롭다라는 내용이가 나와요. 어쨌든 느낌상 지금 연결이, 그쵸? 나가 이 다 뒤에 연결될 수 있다라는 느낌은 좀 지울 수가 없겠네요. 그쵸? 자, 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인간 종족은 기술과 추론을 이용해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인간이에요. 그쵸? 자, 인간의 경우에는 기억으로부터 경험이 생겨나는데 그 까닭은, 이유는 같은 일에 대한 여러 차례의 기억은, 자, 그래서 같은 일에 대한 여러 차례 기억이에요. 그죠? 하나의 경험 능력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경험 능력이 된다. 그죠? 그 기억이 경험을 만든다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경험은 학문적인 인식이나 기술과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학문적인 인식과 기술은 경험의 결과로서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다. 자, 학문적인 인식과 기술이라는 것이 경험의 결과로 생기는 거예요. 즉 경험 다음이 인식과 기술이죠. 그 까닭은 폴로스가 말하듯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용을 사용했네요. 자, 기술을 만들어내지만, 그러니까 경험은 기술을, 그렇죠? 무경험은 우연적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기술은 경험을 통해 안에 쌓인 여러 관념들부터 비슷한 것들에 대해 하나의 일반적인 관념이 생길 때 생긴다. 그래서 여러 관념들이 있어요.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하나의 일반적인 관념이 생겨날 때 기술이 만들어진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읽어보니까, 그쵸? 그래서 지금 연결이 되는 것이 지금 다하고 나하고는 지금 연결이 되는 게 보이네요. 그쵸? 그럼 라가 이제 어디든. 자, 그래서 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본성적으로 감각을 갖고 태어나요. 그죠? 태무친들 감각을 갖고 태어난다. 그 가운데 일부의 경우에는 감각부터 기억이 생기자면 반면 일부의 경우에는, 그죠? 일부의 경우에는 생겨난대요. 뭐요? 감각부터 기억이, 그죠? 그 때문에 후자의 경우, 요거죠? 해당한 생명체는 기억 능력이 없는 것보다 분별력과 학습력이 더 뛰어나다라는 겁니다. 그죠? 없는 것들보다. 그중 소리를 듣는 능력이 없는 것들은 분별을 하지만 배움을 얻지 못하고 기억에 덧붙여 청각 능력이 있는 것들은 배움을 얻는다. 자, 기억에 청각 능력이 있으면 배움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나는 절대 가뒤에 연결될 수가 없겠네요. 그죠? 왜냐하면 뭐뭐가 더 지혜롭다라는 내용과 관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 내용은 지금 기억에 이제 청각능력 때 배움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생명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렇죠? 그 뒤에 연결될 수 있는 걸 보니까 라이네요. 인간 종족, 생명체 인간 종족은 이렇게 된다. 그렇죠? 자, 그리고 근데 하지만 이렇게 그 여러 것들이 생겨난다. 하지만 기술 가운데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전자 기술 발견 사람들보다 후자 기술 발견 사람 더 지혜롭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 이제 맨 뒤에 와야 되는 게 맞고요. 나 앞에 다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4번 선택지가 가장 매력적인 답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조금 복잡한 내용이고, 그죠? 우리가 이제 여기 배경 지식이 이제 없는 상황에서, 그죠? 그래서 찾아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연결되는 단어들, 그렇죠? 연결되는 단어들을 생각을 잘 해야 되고 이렇게 접속하는 말들이죠. 접속어들이 어떤 것들이냐. 그래서 같은 단어 또는 같은 문장 구조가 반복되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번 문제에서 다음 글에서 이제 알 수 없는 것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이 안에 없는 내용을 찾아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역시 선택지를 먼저 보고 들어가는 것이 더 나아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머릿속에 기억이 남까 이 내용을 기억하는 것보다 요 내용을 기억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기억하기 용이하죠. 정보가 더 적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한번 보면 이제 무스예요. 움직이지 않아요. 생존을 위한 거래요. 무스예요. 소화를 잘 시키기 위해서 식물을 가려 먹는데요. 갈퀴도마뱀이 있어요. 움직이지 않는 방식으로 먹이를 구한대요. 갈퀴도마뱀 모래 속에 몸을 묻을 때 생존 확률이 높아진답니다. 자, 지금 무스 2개, 갈퀴발 도마뱀 2개예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거, 그렇죠? 생존과 먹이가 연결되어 있고 소화, 무슨 소화, 식물을 가려 먹는다. 모래 속에 묻을 때 생존을 높이시다는 봅시다. 한번 보겠습니다. 대세균 동물은 이제 무스의 경우, 자, 무스 1번과 2번 선택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위에서 음식물이 잘 소화되게 하려면 움직여서는 안 된다. 움직여서는 안 된다. 왜요? 잘 소화시키려면 움직여서 생존을 위한 선택이다. 무슨 4개의 방으로, 위는 4개 방으로 이루어졌는데 위에서 나뭇잎, 풀줄기, 잡초 같은 섬유질이 많은 먹이를 소화하려면 섬유질이 많은 먹이를 소화하려면 꼼짝않고 한 곳에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섬유질이 많은 이제 먹이를 소화하려면 꼼짝않고 한 곳에 가만히 있어야 된대요. 소화라는 것은 일단 생존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1번 선택지가 얘하고 연결이 돼요. 그렇죠? 한편 미국 남서부 사막지대는 갈퀴도마뱀은 있습니다. 자, 그럼 2번 무수가 이제 끝났어요. 갈퀴도마뱀 나왔으니까 소화를 잘 시키기 식물을 가려 먹는다. 식물을 가려 먹어요? 나뭇잎, 풀줄기, 잡초 가려 먹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거 지금 일단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갈퀴 도마뱀입니다. 모래 위로 눈만 빼꼼 넣고 몇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따뜻한 모래가 도마뱀의 기운을 북돋아준다. 곤충이지 않으면 도마뱀이 모래에서 나가 잡아먹을 수 있도록 에너지를 충전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모래 속에, 그쵸? 모래 속에 움직이지 않고 먹이를 잡는다. 움직이지 않고 먹이를 구한다. 이게 3번 선택지와 연결되겠네요. 그죠? 반대로 갈퀴 도마뱀이 포식한 뱀이 다가오면 그 도마뱀은 사냥할 기운을 얻기 위해 움직이지 않았을 때 경험을 되살려 호흡과 심장발도 일시 멈추고 죽은 신용을 한다. 자, 그래서 지금 얘는 죽은 신용을 한대요. 갈퀴발 도마뱀은 모래 속에 몸을 묻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자, 모래 속에 몸을 묻고 움직이지 않아요. 수분의 손실을 줄이고 사막을 끊으면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 생존 확률이 높아집니다. 네 번째 선택지와 연결이 되겠네요. 정답은 그래서 2번이다. 그쵸? 어려운 내용 아니었죠? 그쵸? 네. 8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가와 나를 이제 비교한 설명이에요. 적절한 걸 고르래요. 가가 이렇게 있고 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가하고 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쵸? 선택지를 보니까 이제 기호로 나와 있으면 먼저 선택지를 보고 이게 1대1 대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좀 확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대응이 된다면 하나로 선택지를 제거하는 전략을 쓸 겁니다. 자, 지금 여기서 뭐 이제 나에 대한 거고요. 가하고 나에 대한 거, 가하고 나에 대한 거, 가에 대한 거, 나에 대한 게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나 4개, 가 3개예요. 그쵸? 자, 그러면은 뭘 먼저 보는 게 낫겠어요? 나를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1번 선택지는 보면 이제 리듬이 규칙적이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이 상황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현재 상황을 운명으로 수용한다. 가는 긍정적이다. 나는 부정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랬을 때 한번 보면은 나 한 달에 9끼를 얻거나 못 얻거나 10년 동안 가타나를 쓰거나 못 쓰거나 리듬이 느껴지네요. 그렇죠? 가를 그렇죠? 일단은 나는 맞네요. 그렇죠? 안편욱용인들 나같이 비었으며 원원의 가난인들 나같이 심할까? 봄날이 길고 길어 서쪽새가 제초권을 동쪽 집에 따비었고 서쪽 집에 홈이 얻어 집안에 들어가 씨앗을 마련하니 올벼 한시 마른 반 넘어 쥐먹었고 기장피 족밭은 서너 대 붙었거늘 많고 많은 식구 일하려 어찌 살 수 있겠는가 해서 가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지금 보면은 맞는 말을 찾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상황이 굉장히 사실적이냐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지금 보면은 이 부분, 그쵸? 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소쩍새가 있고, 그쵸?
동쪽 집에 답이었고 이렇게 있는 거는 지금 삶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을 사실적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다. 이것도 맞아 보여요. 그죠? 도 되고 지금 예고도 되고 그죠? 운명을 수용하고 있다. 어찌 살 수 있을까? 수용 아니네요. 그죠? 나를 부정적인 인식 맞네요. 이런 이 나가 많아가지고 나로 깔라고 했더니 출제자는 가가지고 까라고 그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전략을 잘못 선택했습니다. 그죠? 그러네 이럴 때 당황하지 말고 가를 또 보면 돼요. 그죠? 네. 자, 그럼 가나 봅시다. 문 밖에 가랑비 오면 방안은 큰 비 오고 부엌에 불을 떼면 천장은 굴뚝이요. 흙 떨어진 외대 군기 바람은 살쏜 듯이 들이불고 틀만 남은 헌문짝 멍석으로 창과 문을 막고 방에 반드시 뚫어놓아 가만히 보는 천장은 하늘별자리 그려놓은 그림이요. 28수를 세어본다 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가랑비가 오면 큰 비가 온다는 건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는 거고요. 천장이 부엌에 불을 떼면 천장이 굴뚝이다는 건 엄청나게 연기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그만큼 부엌이 작다는 얘기겠죠? 흙 떨어진 외대 공기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벽에 생긴 구멍을 이야기하죠. 바람이 막 들어오고요. 헌문짝 있어요. 그래서 멍석으로 막아요. 들어누워 보면 천장은 하늘 별자리를 그려놓은 그림이다라는 거. 천장이 완전히 뚫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28수를 세어본다. 이렇게 곤란이 더욱 심할 때, 자 이제 가난이 이제 심한 거죠. 철모는 자식들이 음식놀이로 조르는데 아이고 어머니 나는 용미봉탕 잣 좀 먹었으면 좋겠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지금 일단 보면은 이제 다시 까봐야 되겠네요. 리듬이 규칙적이다라는데 리듬 규칙이 보이지가 않네요. 그렇죠? 그리고 왜 그러냐면 얘가 흥부전이에요. 흥부전. 지금 보면은 가난한 집에 되고 아이들 있고 이렇게 먹고 싶다는 거죠. 이게 흥부전인데 그런 배경 지식이 없더라도 지금 그 리듬이 규칙 이게 답을 일단 1번으로 가야 되고 2번 선택지 가는 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자 여기서 지금 보면 지금 여기서부터요. 자 28수 세어본다 이렇게 있어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읽어봤을 때 이게 사실적으로 보이나요? 아니면 과장을 하고 있나요? 과장하면 사실이 아니에요. 그죠? 과장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로 보기가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이건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운명으로 수용 아니에요. 이렇게 곤란하고 심한데 먹었으면 좋겠어라고 애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거 수용한 거 아니죠. 그죠? 그 다음이 상황을 긍정적 아니에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X가 안 쳐진 건 1번밖에 없다. 그죠? 답은 그래서 1번이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이 10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다음 시조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있습니다. 한자 성어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향려류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향향자, 그렇죠? 고향향, 그 다음에 마을려, 있을류, 예도래. 그래서 고향의 마을은 예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죠. 예가 있다, 그렇죠? 이거는 상부, 상조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서로상, 도울부, 서로상, 도울조. 그래서 서로 돕는다. 얘가 핵심어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형우, 제공 이렇게 있습니다. 형은 우애를 가져야 되고 아우는 공경해라 라는 거예요. 그렇죠? 얘가 포인트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제, 유학. 그래서 아들 자자. 그렇죠? 그 다음에 아우 제자. 그래서 아들과 아우들에게 학문이 있다라는 뜻인데 학문을 권유하는 거예요. 공부 좀 해라. 그렇죠? 여기서 자녀들의 학문을 권장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학이에요. 그러니까 예냐, 도움이냐, 공경이냐, 아니면 배움이냐.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옳은 일을 하셨구나. 사람이 끝났네요. 마을 사람들. 여기 나오네. 그렇죠? 사람들 옳지 못하면 말과 소, 각 곳가시어 밥 먹는가 다르겠느냐. 그래서 그 옳은 일을 해야지만이 그쵸? 동물하고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럼 뭐겠어요? 옳은 옷. 옳은 이게 옷이라는 것은 이제 강세 접사예요. 그래서 그 옳지 못하면 이제 옷은 이제 강세 접사라서 이제 강조하려는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현대국어에서 이제 해석하기 좀 어렵죠. 그 옳지를 그러니까 현대국어에서 좀 강조를 나타내는 목적격 조사의 보조사적 용법을 해서 이제 옳지를 못하면 이 정도는 번역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서 이제 옳은 일을 해라라는 거거든요. 그죠? 예죠. 마을 사람들이 옳은 일을 해라. 마을에는 예가 있어야 된다. 답이 1번으로 가야 하겠습니다. 그죠? 자, 얘는 이제 훈민가라는 작품이에요. 훈민가. 자, 그래서 훈민가 제가 이제 연시조 있고요. 이건 정철이 지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읽어보시면은 이제 백성, 그러니까 가르칠 훈, 백성민, 그래서 백성을 가르치는 노래라는 거고요. 그래서 백성들을 이제 계몽하고 교화기 위한 목적으로 지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용은 여기 이제 1수부터 16수까지, 그죠? 1수부터 16수까지 되어 있고 여기서 실린 게 이제 그 8수, 그죠? 8수, 향려류래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자성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자, 지금 요거 하나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얘들도 다, 그쵸? 언젠가는 낼 수 있을 것이다. 한자가 이렇게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역시 이제 함께 읽어보는 작품, 제가 이제 오륜가라는 주제봉에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다 이렇게 실어 놓은 겁니다. 이거 읽어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10번 문제 한번 봅시다. 기역과 이제 니은에 들어갈 한자. 순서대로 이제 한자 문제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근무여건 이제 개선되자 업무를 올렸다. 금융당국 새로운 통화 정책 이렇게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제 보면은 개선에서 지금 보니까 요 선이냐, 그렇죠? 아니면 요 선자냐라는 거고, 그렇죠? 고칠 글자는 다 똑같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이 통화라고 했을 때 화자가 요 화자냐, 그렇죠? 아니면은 요 화자냐. 라는 거예요. 자, 그럼 3번 생각을 해봅시다. 한자 뜻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부수라고 이야기했어요. 부수. 그쵸? 214자를 알고 있으면 좀 판단할 때 좀 편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화자를 보면 밑에가 조개 패자예요. 예전에 이제 조개가 바로 그 화폐를 의미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화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무슨 화자냐면 말씀 화자예요. 앞에 말이 있죠. 그쵸? 그러니까 얘가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얘를 제낄 거예요. 그러면은 답은 1번 아니면 4번이니까 이제 요 선자냐 요 선자냐예요. 그쵸? 근데 이제 요 선자는 여러분들 알죠? 착하 선자. 좀 개선이에요. 착하게 바꾼다. 그쵸? 이 한자는 잘 모르죠. 그쵸? 근데 요게 이제 여러분들 좀 관심이 있는 게 선거할 때 선자예요. 선거. 그래서 이거는 다시 뽑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한자를 볼 때 선자가 이제 보세요. 개선. 효율이 올랐다. 좋은 거. 정답 1번. 이해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좀 부수를 좀 보자. 그러면 좀 더 맞출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부수 214자인데요. 214자가 많은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쉬워요. 간단하게 생겼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말과 관련된 건 다 말씀 언변자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게 혀설자예요. 이게 혀설자. 그래서 말하는 혀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부수예요. 그 다음에 아까 조개 패자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게 이제 손과 관련돼서 어떤 하여튼 이제 손수변자가 붙는 건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됐을 때 손수변자가 보이고, 물수변자는 그 말 그대로 물과 관련됐을 때, 그쵸? 이런 것들이 좀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요거를 이제 발자인데, 요게 뭐냐면 움직이다라는 뜻이에요. 움직임. 그쵸?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움직이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때, 그때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좀 214자, 네. 저 천자를 외우라는 것도 아니고 214자 정도만 좀 외우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클래스에다가 그 한자 부수를 올려 놓을게요. 제가 항상 그 전에 수업했을 때도 부수는 아마 제가 올려 놨을 거예요. 그래서 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아마 그 자료를 갖고 있을 건데 처음 듣는 학생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부수 좀 확인해서요. 그거 핸드폰에다가 좀 넣어놓고 그것도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조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보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 반복해서 보는 것밖에 없으니까 좀 여러분들 그거 좀 하시고, 그다음에 그 어플 중에 한자와 관련된 어플들 꽤 좋은 어플들 꽤 많습니다. 아무거나 다운 받으시면 돼요. 뭐 매일 뭐 보는 뭐 한문 뭐 간단한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퀴즈처럼 맞춰보는 거예요. 하루에 한 10개씩? 10개 한다고 해서 별로 그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뭐 밥 먹을 때 잠깐, 그죠? 아니면은 뭐 그 유튜브 잠깐 보다가 쉴 때 잠깐,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건 주객이 전도됐네요. 유튜브는 쉴 때 갑자기 쉼을 끝내고 공부를 한대. 거꾸로. 네. 아무튼 어쨌든 좀 그거를 좀 보셔야 돼요. 이거 제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올려놓을 테니까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한번 볼게요.